안녕하세요. 제주에서 N수생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정우룡입니다. 대치동 출신이 아니고 대치동에서 살았던 대치동에서 강의했던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27학년도 3월 모의고사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멘붕이 왔던 고전소설 제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숨의 청심록이었죠. 자, 쌤이 생각하는 고전소설의 포인트는 뭐냐? 자, 일단 문학 작품은 6분에 해결해야 됩니다. 4세트인데 25분 만에 풀어야 되니까요. 자, 고전소설의 첫 번째 포인트. 인물 간의 관계도를 반드시 그려라. 왜? 갈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숨의 청심록에 가장 완벽한 인물 관계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는 줄거리 파악이 돼야죠. 자, 줄거리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앞부분 줄거리. 둘째, 중략. 셋째, 중략 부분의 줄거리. 넷째, 특이하게 뒷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를 준다는 건 전체 내용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서울교육청에서의 실수는 이 숨의 청심록이라는 작품은 매우 인물 간의 관계도가 복잡하고 주어진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앞부분 줄거리를 주었어야 한다. 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전소설에서 많이 틀리는 거, 같은 인물인데 어떤 곳에서는 주상, 어떤 곳에서는 황제, 어떤 곳에서는 천자, 이렇게 동일 인물인데 다른 호칭어가 나오기 때문에 호칭어, 인칭어, 지칭어에 유의하자. 그 다음 4번째, 관직명 정도는 암기하자. 이번에도 나왔죠? 시랑, 승상, 상서, 상, 여기서는 황제란 뜻이었죠. 왕이었죠. 자, 이걸 조선시대에 대입하면 왕은 상감. 자, 사극에서 나으리, 영감, 대감, 상감 많이 들어봤죠? 자, 공식적으로 나라의 제일 어른이니까 오늘날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책이 상감, 그 다음이 대감, 영감, 나으리. 자, 그러면 상은 조선으로 따지면 왕, 상서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니까 조선으로 따지면 정승. 승상이 정승이 되는 거고요. 상서가 조선으로 따지면 판서, 오늘로 따지면 장관, 시랑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참판, 현대로 따지면 차관, 즉 1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겠다. 그 다음 고전소설에서 거의 100% 출제되는 건 말하기 방식. 이번에 A, B, 여기도 결국은 말하기 방식이었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에서 34번이었죠. 자, 처음 인물이 나올 때마다 박스를 하라. 그래야 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리니까요. 자, 고전소설은 첫째, 작가와 제목을 먼저 확인하라. 자, 작가는 알 수 없었고 숨의 청심록이었다. 자, 그 다음 31번, 묻는 내용에는 물결 밑줄.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애는 크게 X. 자, 특별하게 묻는 게 없으니까 적절한 애 X하고 넘어가시라. 그 다음 3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서 미음을 물었으니까 물결 밑줄, 적절하지 않은 애 X. 자, 그 다음 3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게 바로 선생님이 말했던
말하기 방식 문제. 고전 소설에서 100% 출제되더라. 자, 그 다음 34번. 셈이 시나 소설에서 보기의 정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고 본문으로 넘어가라. 자, 그 다음 숨의 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뭐가 포인트죠? 공적 권력, 사적 관계. 그 다음 공적 명령을 따르면 개인 간의 혼약을, 결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 여기에 대응 방식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닌데, 그 다음 지시어 접속어는 말음모를 하자고 약속했죠. 대응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난은 애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결과. 자, 이런 내용을 혼사 장애 내용이다 해서 혼사 장애 모티프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힌트를 제공받았어야 된다? 위 소설에서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갈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힌트를 제공받고 갔어야 한다. 자, 그러면 셈하고 인물 간의 관계도를 파악하며 들어가 봅시다. 주태후는, 자, 성과 띄어서 있을 때는 직책이다. 주태후는 상의 계모이시고, 상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 다음 노왕은 주태후의 소생이고. 자, 여기서 관계도를 그리면, 자, 여기 태후니까 여자죠. 뒤쪽에 깔끔하게 정리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이 주씨고 직책이 태후야. 원래 태후는 태자의 부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이 있어요. 여기서 황제, 주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다? 계모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황제셨는데 돌아가셨다. 그 다음 노왕은 주태후의 소생이다. 친아들인데 노나라의 왕이다 란 뜻이겠죠?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복 형제겠구나. 배가 다르다란 뜻이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를 이복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더 높다? 상이 황제다. 그래서 셈이 봤을 때는 명나라 어느 왕 때 노왕, 주상, 주태후, 그 다음에 중배, 현효, 요 인물 간의 관계를 앞부분 줄거리로 서울시 교육청 출제진에서 주었어야 마땅하다. 계속해서 갑시다. 자, 요 노왕의 딸이 군주다.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군주 자체에도 임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었으나 노왕의 딸이었다. 자, 여기서 관계 정리해 봅시다. 자, 쌤이 이렇게 왕족의 가계도를 정리해 뒀습니다. 자, 지금 상이 나왔고 노왕이 나왔고 주태후, 군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자, 주태후는 지금 주상 즉 명나라 황제의 계모이다. 그 다음 주태후 소생이니까 친아들 노왕이니까 둘의 관계는 이복 형제다. 노왕에게는 딸 군주가 있었다. 여기까지 파악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봅시다. 요렇게 우리가 실제 시험지는 A3 용지니까 빈 공간에 인물 간의 관계도를 반드시 그려라. 그런데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본국 즉 노나라겠죠? 태후는 어디에 있어? 상하고 명나라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셨다.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보모는 노비죠. 우연히 중백에 어떤 인물 처음 나왔죠? 중백. 고이한, 높고 다른, 즉 평범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비범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천상, 하늘나라의 신선이 아니면 수중비룡처럼 느껴졌다. 자, 포인트는 매우 긍정적 평가다. 그러므로 누가? 군주가 중백을 보고 첫눈에 뿅 갔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보모를 시켜 네 집 자제인지를 알아오라고 했다. 유모가 응명하고. 자, 이번 소설의 특징. 자, 어려운 단어는 반드시 각주를 주게 돼 있는데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각주가 전혀 없는 소설은 쌤이 여러분을 가르친 지 25년째 처음 보는 소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실수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뒷조사를 시킨 거죠. 명을 받고 가서 즉시 보고하기를 좌영륜 이중백이더이다. 이중백입니다. 자, 여기서 영륜은 직책입니다. 그럼 좌영륜이 있으니까 우영륜도 있겠죠? 군주가 기뻐했다. 왜?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판단이니까. 그래서 태후께, 태후는 누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엄마니까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할망, 저 중백 너무 마음에 드니까 시집 보내주세요. 자, 아까 34번의 보기에서 공적 권력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다? 주태후, 그 다음에 군주, 요렇게가 공적 권력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태후가 상을, 아들이죠, 황제를 알현 찾아보고 여쭈니 상이 또한 태후의 말씀을 공경하시고 순순히 따르셨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른이니까 명령을 따랐다. 그래서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말씀하셨다. 공적 권력을 강제로 행사하였다. 중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나타나죠? 한나라의 황제의 말을 거절했어. 뭘 위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애정을 위해서. 용감한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자 상이 시랑과 태후를 불러. 여기가 문제입니다. 아직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직책이고, 요 태후는 알 수 있죠. 누구다? 주태후다. 보통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의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을 불러 하니까 시랑은 누구의? 중백의 집안 어른일 것이고, 이건 정보가 나와 있죠. 군주의 할머니 불러 우격다짐으로 택일, 날짜를 잡으니,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였습니다. 5월 순이었다. 열흘 순자니까 5월 열흘이 지난 때였다. 자, 결혼 날짜를 강제로 잡아버렸다. 누가? 상, 즉 황제가. 그래서 몇 번 문제에 34번 문제에 바로 공적 권력. 누가? 황제하고 주태후 군주가 공적 권력을 이용해서 혼약을 강제로 치르려 하고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자, 시랑이 부인을 향하여. 자, 여기서 시랑은 어떤 관계냐? 쌤이 미리 말해 주겠습니다. 자, 관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인터넷 강의에서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던데, 자, 지금 쌤이 말하는 게 정확한 관계입니다. 자, 남자 주인공 이중백. 이중백의 아버지는 이문현인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시죠. 심씨 부인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시랑은 이중백의 숙부라는 건 작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특이한 건 요 오현료, 여자 주인공인 오현료하고 이 시랑은 어떤 관계냐? 저 뒤쪽에는 숙부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고모부 관계다. 즉
이중백의 작은아버지 이시랑의 부인이 오현료 사랑하는 여자의 고모이다. 오부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랑을 이중백의 아버지라고 보면 안 되겠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현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부모가, 친부모가 모두 사망을 해서 고모인 오부인 댁에 의탁해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시험 볼 때 이 정보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가봅시다. 시랑이 자기의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며 왜? 황제가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부인이 속으로 슬퍼하며 말하기를. 자, 요런 게 호칭어, 지칭어에 해당되는 거죠. 여성이 자신을 낮출 때 저의 뜻이, 저는 이 부인을 가리키는 거죠. 쌤이 좀 전에 누구라고 말했죠? 오 부인. 자, 남자 주인공 중백에게는 숙모, 작은 어머니가 되는 거고, 여자 주인공 현녀에게는 누구다? 고모, 아빠의 여동생이다. 자, 저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성례, 결혼을 하면, 자, 여기서 중요하죠.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키는 거죠? 중백과 현녀를 결혼을 시킨다면 주상, 황제의 뜻을 기망, 속일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자, 요게 뭐에 의한 거? 34번에 의하면 바로 공적 권력을 뭐 하게 되는 거다? 어기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결혼시키면? 중백과 현녀를 결혼시키면, 그 다음 현녀가 만약에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이라도 패하지 못하나이다. 황제의 위험으로도 그만두게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제공받은 거죠? 바로 상이, 천자구나, 황제구나, 확신. 자, 영륜, 아까 자영륜이라고 나왔으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중백을 가리키는 거다. 영륜의 위세와 풍채가 장부로 자나깨나 생각하던 가인, 미인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진짜 사랑하는 레알 사랑의 대상인 현녀를 가리키는 거다. 미인을 버리고 어찌 황제의 명령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이다?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 사이의 갈등 관계다. 34번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갑니다. 만일 현녀와 결혼한 이후에는 모든 일에 혐의, 싫은 뜻이 없어질 터이니 그것은 임금의 은혜를 막고 끊어 현녀가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자주 월장, 담을 넘어서 삼가지 조심하지 못해 건방지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자, 34번 문제 풀이의 포인트죠. 무슨 뜻이야?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현녀와 결혼한다면 오씨 집안, 이씨 집안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저희 누구? 중백과 현녀에게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로 공적 권력을 따르느냐, 사적 관계를 따르느냐, 이게 맞물리는 양상이다. 여기서 대응은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하겠다? 생존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지? 노왕의 딸인 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요는 연연약질, 매우 약한 체질로 그 사이에 자진, 무슨 뜻이에요? 자결할 것이니, 자살할 것이니, 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결혼을 시키지 말고, 자, 오 부인의 생각이죠. 현요의 고모, 이시백의 숙모, 누구하고 아직 결혼을 시키지 말자? 현요와 중백이를 결혼시키지 말고, 누구? 공주, 군주를 가까이 하고, 좌처, 그가 머물 곳을 임의로 알아서 한다면, 자기 뜻대로 알아서 한다면, 소저, 누구를 가리키죠? 현요. 소저는 아가씨, 처녀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스. 일신이 몸이 고요한 데서 지 마음을 평안히 하여 어가 왕실이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문을 바라는 과부가 되어도 왜? 중백이하고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과부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종말, 즉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은 보존할 것이니 그것처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누구와? 현요와 결혼을 미루자. 그리고 군주를 받아들입시다. 그게 우리의 집안의 참화를 막는 일이고 누구의 목숨을 막는 일이다? 현요가 목숨 끊는 걸 막는 일이다. 그래서 남편인 시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자 주인공 중백의 숙부 작은아버지이자 현요에게는 고모부. 시랑이 부인의 말이 옳게 여기지만 현요의 부친 오상서가 아하, 현요의 성이 나왔죠? 오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 꿈이죠. 몽중사를 생각하고 이에 묵묵하여 결단치 못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제공받느냐? 현요의 아버지 오상서가 살아 계실 때 누구하고? 중백이하고 현요하고 반드시 결혼을 시키자라고 약속을 했겠구나. 이 중백과 오현요를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걸 정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사적 관계죠. 이걸 꼭 지켜라라고 꿈에 죽은 오현요의 아버지, 본명은 오후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의 말을 떠올렸다라는 건 갈등을 하고 있다. 인간적 신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했어. 누가? 시랑이. 중백의 아버지가 삼촌이. 그래서 이에 수매정에 가서 그럼 현요는 수매정이라는 건물에 살고 있구나. 현요를 만나 부인의 말씀을 전하니 소저가 현요가 부끄러워하며 고운 얼굴로 대답하기를 시점 문제는 안 나왔지만 고전소설은 이렇게 등장인물의 모든 심리를 알고 있으니까 99.9%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계속해서 갑니다. 고운 얼굴로 답하기를. 자, 셈은 여기서 헷갈렸어요.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이것들이 근친 결혼인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자, 여기에 지금 시랑이 나왔고요. 시랑의 부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랑의 부인을 현요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 숙모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에서 멘붕이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부모는 아니다? 중백의 부모는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중백의 숙모, 그런데 현요에게는 고모가 되기 때문에 숙모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이 시랑의 부인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자, 어른들의 말씀을 수용한 거죠. 저 또한 저는 현요,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나이다.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천연스럽게 태연하게 있으니 대개 그건 왜 그렇다?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이시랑 포함, 물론 고모 포함이죠. 고모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모 부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결국 누구를 선택하게 수용하는 거다? 중백이 군주와 결혼하는 것을 저는 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줄 때는 극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주어야 한다. 수능 출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군주와 혼인한 후에 중백이 이시라는 거 나왔죠? 군주를 멀리하자. 당연하죠. 진짜 사랑하는 건 누구니까? 현효니까. 군주는 그 까닭을 알아내고 그 까닭이 누구 때문이죠? 현효 때문에. 주태후와 천자에게 고자질한다. 꼰지른다.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은 어디에 갇힌다? 감옥에 갇힌다. 한편 각 도의 제후들이 여기 중국 명나라가 있으면 여기에 지방이나 주변 나라를 제후라고 하죠. 제후들이 천자께 주문하기를 뭐라고 주문하는지가 봅시다. 제나라 왕이 반란의 뜻을 두어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삼군을 조련하는 군대를 훈련시키니 사신을 보내시어 칙지. 이런 단어 사실은 다 각주줘야죠. 명령서를 내려 죄를 물으시고 그 기밀을 규찰, 그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칙지, 규찰, 응명 이런 것들 다 각주를 주었어야 한다. 그래서 천자가 근심하시어 마땅히 보냄직한 사람을 생각지 못해 답답하셨다. 승상주연이. 여기서 포인트. 주씨, 태후도 뭐였죠? 주태후였죠. 문제 푸는데 관계는 없었으나 태후의 동생이다. 승상은 조선시대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매우 높은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태후께 가만히 여쭈기를. A, B는 고전소설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말하기 방식 유형에 해당한다.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 요런데 물결 밑줄 또는 네모하고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주 출제됩니다.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나이다. 해결책인 거죠. 중백의 죄를 용서해 죄를 물으라 하고 오소절을 말리 노나라에 실어 보내어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니 군주의 몸도 편하시고 노나라 세자도 절세 미인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어찌 그 계교가 기특치 아니하리요. 자뻑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계획이 훌륭하다.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물 간의 관계도에서 정리하고 옵시다. 지금 오현녀하고 중백이가 원래 사랑하는 관계였으나 희영이가 중백이를 사랑해서 원래는 거절했으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중백이가 희영이를 멀리하니까 주태후의 남동생인 승상주연이 누나에게 계획을 건의한 겁니다. 누구를? 요 현녀를 노나라 세자의 후궁으로 보내면 현녀가 결혼을 해버리게 되므로 누구와? 중백이와 현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누나의 사랑하는 손녀 희영 군주의 걱정거리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계책을 말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6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부분 줄거리를 주었어야 한다. 보고 있나? 서울시 교육청? 자, 갑니다. 말하기 방식. 그 다음,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다. 개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긍정평가란 얘기죠. 승상은 평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 도모하라. 너의 말대로 실천하라. 하니까 승상 주연이 말하기를 하교 명령대로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주연이 이튿날 조참의 아침 회의에 출발하여 아뢰기를 제국 사신을 제 나라의 사신을 마땅히 강렬 충직하고 글 실력과 무술 실력을 모두 겸비한 대신을 보내야 반드시 우리나라를 왕조를 욕먹이지 않고 뒤탈을 없게 하리니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 하십니까? 하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자,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제 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하는데 문무 실력을 갖춘 사람을 보내자라고 건의를 하니까 황제가 나의 생각이 또한 그러하다. 신하를 높여서 경이라고 합니다. 그대들이 천거 추천하여 나의 근심을 덜게 하라. 주연이 다시 부복 엎드려 아뢰기를 감옥에 있는 죄인 이중백이라는 사람이 이 소임에 적합하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신으로 임명하여 보내시면 마땅할까 합니다. 자, 주연이 주태후의 남동생 승상이 제 나라의 사신으로 누구를 보내자? 감옥에 갇힌 이중백을 보내자. 죄를 용서하고 하니까 상이. 자, 그럼 여기서 황제가 평소에 이중백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나옵니다. 주상이 황제가 본디 이중백을 소중히 여겼던지라 즉일에 바로 그날 사면하시고 상서를 복야에 승품하사. 자, 승품이라는 건 벼슬을 높여주셔서 제 나라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 양형 10년형이었다면 10년 감옥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참정은 정치에 참여함, 승품, 계급이 올라간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대. 자, 태후는 누가? 중복이가 더 높아지는 건 바라지 않았다. 태후의 뜻을 순순히 따라서 죄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품계, 벼슬을 더 높이 올렸으니 이것은 주상이 황제가 이중백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민이 세 사람이 은혜에 감사하고 물러나니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우며 말하기를. 자, 신부인은 누구라고 말했었죠? 중백의 친어머니. 내가 너를, 자, 나는 신부인, 너는 중백.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었는데 너 고통받는 거 나 슬펐었는데 또 이제 너를 만리 타국에 보내야 하다니. 그럼 요 광서라는 건 감옥을 의미하는 거죠. 제 나라 멀리 사신으로 보내야 하다니 이 착잡한 회포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하니까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자친을 부모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머님이죠. 어머니를 오래 떠나는 마음은 슬프나 저의 대명은 임무는 하늘이 아시는 바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하는 것은 집안에서 일어난 바요 군주가 만든 일입니다. 아하, 자기의 부인 누가 군주가 꾸민 일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이번에 저를 놓아 풀어주어 사신으로 삼는 것도 승상주연과 주태후의 개교인이 알아버렸죠. 제가 제 나라로 간 후 틀림없이 누구 현녀를 참살 죽일 듯이 오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에 대한 말하기 방식
A, B. 제가 출발하기 이전에는 마땅히 체면으로 억지로라도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33번 고전소설에 100% 출제되는 말하기 방식 봅시다. 자, A 부분은 주연승상. 누구의 남동생? 주태후. 왕족인 주태후의 남동생이 누가? 중백이 누구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군주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강제로 현효를 노나라 왕의 세자에게 후궁으로 보내자 했으니까 해결할 방책을 제시했고, B에서는 왜 그들이 그런 계획을 냈느냐. 나를 제 나라 사신으로 보내고 물리적으로 현효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계책을 쓴 거죠. 그 다음 누구를 죽일 것이다? 현효를 죽일 것이다니까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끝나갑니다. 가봅시다. 군주는, 자, 고전소설에서는 착한 사람들의 무리를 선인군, 악한 사람들의 무리를 부정적인 악인의 무리, 고로 군주는 여기서 악인군에 해당하는 인물이겠다. 군주는 끝내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았다. 누구의 예상이 어긋난 거다? 중백의 예상이 어긋났다. 정보모를 보내서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 대신 보모를 보냈다. 보모가 상서 집안에 와서, 여기서 상서는 중백을 가리키는 거죠. 집안에 와서 기색을 살폈다.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살피지 않으므로 보모가 대히 크게 기뻐하여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대내에 들어가서는 여쭈기를 상서의 집 사람이 다 맑은 얼굴로 우매 어리석어서 김이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모르고 상서는 중백은 강정에 나와 숙부께 배우러 가 계시더이다. 숙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이시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엄위한 기상으로 섭섭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 중백의 카리스마 때문에 꾸지람을 받을까 두려워 감히 나아가지 못했다. 사실은 상서가 멀리 가야 하므로 아니 나오는 것이 도리가 아니요 또 상사 생각에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자 하여 상서 부중에 나왔다. 집안에 윗사람 아랫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괴로워하고 무의히 여기며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자, 셈하고 인물 간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중백과 오현효는 원래 사랑하는 사이, 집안 어른들끼리 결혼을 시키기로 정혼한 상태였으나 노나라 왕의 딸 군주가 중백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권력으로 주태후, 상, 군주 권력으로 강제로 결혼을 하였으나 겉으로는 중백과 그의 삼촌, 그의 엄마, 숙모가 받아들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이씨 집안과 오씨 집안은 황제의 권력을 받아들이기 싫었다. 요거였죠.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하고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중백은 군주와의 혼인을 거절했으나 주상은 강제로 혼인 날짜를 정했다. 앞부분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 헷갈릴 때는 세모를 하고 빨리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라. 신랑은 현효가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자, 시랑이 동의한 건 맞으나 현효는 누구와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였었죠? 고모부와 고모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므로 과부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틀렸죠.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2번. 자, 32번 가봅니다. 자, 기억. 중백을 우연히 본 군주의 반응. 첫눈에 반한 거죠. 보모에게 원하는 정보를 구해오라는 요청. 이어졌으니까 O. 답에서 제껴. 니은. 주상의 명령을 받은 시랑의 반응이며 부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질문. 부인에게 어떻게 하면 옳겠소? 물어봤으니까 적절하죠? O하고 제껴. 디귿. 새로운 정보를 접한 신부인의 반응이며 신부인은 누구의 엄마? 중백의 엄마. 거듭되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심정적 발언 뒤에 나왔죠? O하고 제껴. 리얼. 자, 상서의 집안, 즉 이중백의 집안을 관찰한 보모의 반응이며 이들의 숨은 속내를 군주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했는데 숨은 속내를 알아냈어?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했어.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상서 집안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했는데 속내를 전달했다 했으니까 4번이 적절치 않다. 이 집안은 자기들 뜻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모가 판단을 했었으니까 4번이 X. 자, 33번은 아까 했었죠. 자, 34번이 오답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자, 적절치 않은 것 봅시다. 군주가 태후께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저 남자 마음에 들어요. 저 시집 보내주세요 하자 상이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한 것은 내용 일치됐죠? 공적 권력이 개인의 애정관계에 개입하는 결과 초래. 맞죠? 자,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 쌤이 두 가지 말했었죠. 첫째,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보기와 1대1로 연결돼야 한다. 공적 권력. 둘째, 본문의 내용과도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개 공식 줬었죠. 모두 다 일치하니까 제격. 2번, 부인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도. 이때 부인은 이중백의 숙모, 시랑의 부인을 말하는 거죠. 부부의 정은 천자의 카리스마로도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건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앞부분은 무조건 O. 공적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는 것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그러나 이 부인의 뒷담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성례를 시킨다면, 중백과 현효를 성례를 시킨다면 참화가 우리 집안에 미칠 것이요. 누구는 결국 또 자살할 것이다? 현효는 자살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를 시키면 안 됩니다 했는데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 중에 부등호를 이쪽으로 우위에 둔다라고 한 것은 X다. 확실한 X다.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이것으로 이번 산모 고전소설 숨의 청심록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